건 뭐냐면 경제 지식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관점 전환이에요. 관점 전환. 이 관점 전환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현업에서도 무조건 이거는 하는 사람이 역량을 차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색 경험을 판다. 자, 그러면 지금 가구 업체에서 MZ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이런 이색 경험을 판다고 했는데 이 밑에 기사는 제가 읽어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마케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금융권에서 지금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여러분들 세대, MZ 세대들한테 얼마나 많은 마케팅을 합니까?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직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커리어와 여러분들의 연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직업 만족도는 더 훨씬 더 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그냥 취업만 하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어요. 재미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요. 궁극적으로 제가 매식경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이 돼서 다른 공간에서 진짜 사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매식경 수단이에요. 이거 뭐 좋은 의도지만 근데 이러한 관점 전환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삼겹살 모양 수세미가 불티나게 팔리는 청담동 뒷골목 신용품점.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 그런가? 삼겹살 모양 수세미.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유통회사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거예요, 유심히. 아, 요새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것들을 사람들이 사는지. 이걸 유튜브로 공개한 지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누적 조회수 2천만 회를 넘긴 멍 때리기 영상. 아,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지금 뒤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부산 해리단길 버거샵 매장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옮겨 아메리칸 빈티지 스타일을 재현한 버거샵. 그 어디에서도 침대를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MZ 세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팬덤 구축에 성공한 침대 회사가 있다. 결국 이거 뭐예요? 주력 상품인 침대 이미지 일변도에서 벗어나 편안함, 재미, 이색, 한정판 등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재탄생한 시몬스액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시몬스가 지금 MZ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그냥 예전에 주력 상품이 침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침대를 사세요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특정 타겟군을 선점을 해서 편안함과 재미 그리고 이색적인 거 그리고 리미티드 이런 것들의 소비 심리를 잘 활용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브랜딩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케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품이더라도 팔리는 관점과 사는 관점 모두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동안 침대 업계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B2B.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공채로 가게 되면 뭐 시몬스가 공채를 뽑나요? 모르겠네. 뽑기 하겠지. 근데 뭐 대부분 가구업체에서 큰 데는 뭐 한샘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알잖아요. 대부분 B2B 영업이잖아요. B2C 영업보다 대부분 우리가 B2B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2B 영업에 대한 그 지원을 저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동안 침대 업계는 B2B 영업이 문법처럼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스 침대는 2년 전 코로나를 계기로 소비자가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D2C로 전환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산업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D2C가 뭐예요?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한다. 보세요. 예전에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대 기업의 역할로서 어떠한 이 가구를 판매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나왔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것보다 D2C라는 용어를 오늘 하나 어, 알려도 되는 거죠. 뭐 D2C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겠죠.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한다. 근데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데 그 유통 채널이 지금 하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김성준 시몬스 전략기획부문장은 2008년 리먼 사태 직후 패션업계가 초프리미엄 대 저가 구도로 재편된 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08년 리먼 사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분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리빙 업계도 초프리미엄과 저가 양극화 구도가 뚜렷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결국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초프리미엄. 왜? 돈이 있는 사람도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안 쓸 건 아니니까 저가의 그 이러한 가성비 트렌드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시장을 좀 양간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 소비 심리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내려온 거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력 상품들을 다르게 이제 편성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 그래서 지난 2년간 침대를 비롯한 가구와 가전업계는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렸대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원하는 제품과 브랜드를 구매하는 선택적 소비 경향이 뚜렷해진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도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폭발하는 보복 소비까지 일어났다. 보복 소비. 뭐 이런 용어도 많이 일어났죠. 각 분야에서 카테고리 킬러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공고해졌다. 이는 제품 품질을 기반으로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팬덤이 힘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시몬스가 위탁 판매점 시몬스 맨션을 앞세워서 기존 대리점 납품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나선 배경이다. 이건 굉장히 저는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한다. 금융권 취업에서 D2C 안 되나요? D2C? D2C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모바일이잖아요. 이게. 그쵸? 이게 모바일이잖아요. 음. 그럼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연결해야 돼요. 결국 말이 뭐 B2B, D2C라서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한다. 그거는 지금 대면 영업에서 비대면 영업으로 간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왜 가냐? 소비자들이 그렇게 지금 원하잖아요. 금융상품도. 내가 은행원 분들한테 그렇게 앉아서 그냥 무슨 물론 많은 얘기도 들어도 되지만 내가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듣고 와서 모바일로 해. 그럼 수수료가 뭔가 싸. 이율이 높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초프리미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점 방문할 때 PB 라운지 제가 항상 가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VIP 센터 이런데 양극화예요.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모바일 시장으로 이렇게 가던가. 그렇죠? 이렇게 한번 비교 그리고 생각을 같이 묶어서 하는 연습들 해보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올해 2월 문을 열자마자 핫플레이스도 떠오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청단과 뭐 아무튼 있대요. 그래서 음, 리빙 업계는 소비 주기가 최대 10년으로 길기 때문에 평상시 소비자의 접점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가구만 좋아요라고 하면 이제 마케팅 안 된다는 거죠. 숙면, 혼수, 특급 호텔, 여행 등 침대와 관련된 키워드를 잘 이렇게 하면서 시몬스 이런 키워드와 시몬스를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면접 중대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면접 중대를 하면 매식경 이게 많죠. 경제신문, 경제신문으로 취업.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하면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시몬스를 떠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마케팅과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융권 취업을 했을 때 땡땡땡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게 영업의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그냥 오는 고객들을 상담하고 가입시켰던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앞으로는 여러분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블로그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커뮤니티 공간에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를 작성하고 여러분들의 판매하는 금융상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다니까요. 다양한 에세이는 있겠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블로그.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커리어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치를 좀 더 높이려고 한다면 글을 쓰는 게 좋아요. 글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속성 있게. 자, D2C 리테일 체제의 전환에 성공했다는 거는 실적으로도 확인된다. 그래서 매장 수는 140여 개로 3년 전에 비해 100개가 줄었대요. 은행 점포 어때요? 증권사, 보험사 점포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산업의 변화가 앞으로 이렇게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만 줄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온라인 시장, 유통,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권 취업에 관심을 가서 금융권 취업에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여러분들의 고객 관점에서 잘 생각해내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내려면 마케팅도 많이 읽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온라인이라는 시장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몬스가 침대 없는 매장과 광고로 강력한 팬덤 구축에 성공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력 상품인 침대의 품질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다. 그러니까 마케팅과 뭐가 다 좋아도 그 침대에 대한 품질과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뭘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금융권 취업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그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 저 친구는 진짜 잘해. 진짜 신뢰 있어. 돈 관리 최고야. 아니면 저 친구는 펀드 진짜 탑이야. 저 친구는 보험 탑이야. 저 친구는 신탁 뭐야 최고야. 저 친구는 자산 관리 최고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특화는.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몬스로 받고 이렇게 기사를 해석해 봤습니다. 어,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더 질문해 볼게요.